안녕하십니까. 저는 20여 년 이상 압구정역에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콧구성형외과 조배정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자료는 코의 다양한 모양들이 있거든요. 코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눈 또한 마찬가지지만 코는 더 많은 여러 가지 대체 방법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한 10여 년간은 사실은 좀 헤맸습니다. 워낙 다양한 재료, 워낙 다양한 방법, 워낙 다양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합을 하는 거예요. 조합하면 막 수천 가지 다 머릿속에서 일시에 통합이 돼야 하는데 그 통합이 처음에는 잘 쉽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수술하는 것은 AI 로봇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눈이라든지 코는 다양하게 변화가 있고 해부 구조도 아주 복잡하고 이 사람은 얇고 두껍고 있어야 할 곳에 너무 얇아서 거의 흔적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 외에는 수술에 대한 완벽한 조합을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AI는 아직 그쪽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거로 생각합니다. 벚코죠. 이렇게 코가 코끝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코가 빵빵하고 코가 이렇게 넓고 코폭이 넓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가 짧아요. 들창코예요. 콧구멍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들창코거든요. 위로 이렇게 많이 저하고 다르죠. 코 옆면이 많이 이렇게 들려있고 짧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코가 아래쪽으로 매부리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수술을 했는데 또는 수술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수술한 경우가 주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매부리처럼 내려가면서 코가 길어져 늘어지는 거고요. 수술하는 사람은 그냥 화살표처럼 반듯하게 되는 경우 주로 수술로 인해서 일어난 2차적인 변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수술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많고요. 먼저 이제 그러면은 긴 코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얼굴이 나중에 시간이 지면서 나이가 조금 들면 이마가 벗겨져요. 점점점. 그리고 피부가 처지고 그러면서 얼굴이 상당히 U자로 변하면서 넓어져요. 이 선이. 그러면 얼굴이 커지죠. 그 다음에 이마 길어지죠. 수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 않는데 더더욱 이마에 넓어졌으면 모발이식, 얼굴이 처졌으면 안면 거상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코를 수술해서 작게 하겠다 생각을 잘 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은 코를 수술하신 분들이 코를 좀 작게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코를 좀 길게 인위적으로 코를 미간까지 세우면 미간에 코 뿌리점이 눈썹 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길어지거든요. 세우면. 그래서 그걸 좀 짧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고 물론 코가 아래쪽으로 콧기둥을 많이 빼서 이 경우도 좀 짧게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코를 좀 짧게 하시려고 하는 길게 차진 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코가 아래 내려가면은 이걸 좀 올려서 그렇지 않으면 위에 실리콘 보형물이 있으면 위에 보형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형물을 제거만 해도 또는 낮추기만 해도 그냥 낮추는 거 싫으시겠죠. 그럼 콧끝을 조금 여기를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을 낮추려는 게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거든요. 매부리가 좀 심하지 않으면 갈고 실리콘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매부리에 들창고 있는 경우를 아닌 이상은 가능하면 콧끝 성형, 콧기둥 인중, 각을 빼고 앞으로 90도보다 좁은 것을 이렇게 넓게 해주는 거죠. 각을. 콧끝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매부리 맞춰서 좀 더 위로 올리고 하는 콧끝 성형을 하고 콧대는 갈기만 하고 콧뼈 줄이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 실리콘을 넣으면 콧뿌리점이 미간 쪽으로 올라가서 코가 아주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가 이렇게 들리는 경우 선천적으로 들리는 서양 사람 많습니다. 물론 서양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동양 사람 상당히 심하고 콧이 들렸냐 콧구멍 비공이 들렸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동시에 왔을 때는 비공 내리기 그 다음에 콧구멍 내리기, 가슴 느경골로 사용하고 콧구멍 내리는 것도 따로예요. 뒤에 피부랑 같이 떼서 수술을 콧구멍 안쪽에다가 삽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비공 내리기는 콧구멍을 따로 이 안쪽에 절개는 이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절개 부위를 따로 여 부위에다 따로 이식을 해주는 겁니다. 연골 피부를 귀에서 떼서 이식을 해주는. 콧끝을 내리는 것은 자가늑연골이에요. 자가늑연골을 썼을 때 콧대도 자가늑연골을 권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술이 조금 복잡해지고 염증 리스크를 좀 줄이고 어차피 사고로 인해서 코가 들리신 분들은 이물질로 또 썼을 때 또 들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가늑연골로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고령 환자 자가늑연골 혹시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가늑연골 하면은 좀 일부는 아세요. 뼈에 석회화가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제 많이 상담하다가 그걸 들으셨나 봐요. 손가락 뼈 있죠? 뼈 부위가
석회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살 부위가 석회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가늑경으로 했을 때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계속 자가늑경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들창코 수술에 재수술을 할 율이 높아져요. 특히 이물질로 했을 때, 특히 실리콘을 했을 때.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끝이 뭉툭하고 변형되거나 코폭이 넓었을 때, 이런 것을 펑퍼짐했을 때는 콧날개를 자르고 코 가운데 일부 살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줄이는, 이제 그건 제일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니면 입술을 들어서 안쪽에서 치아 이쪽 부위에서 근육을 좀 묶어주고 인대를 좀 묶어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를 펑퍼짐한 부위를 세우면 좁아지게 돼 있어요. 코를 세우는데 대부분 코가 큰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여기도 높아요. 오히려 낮추면서 할 때는 오히려 수술이 더 피부가 많이 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일부 콧대 위쪽에 살을 간혹입니다. 한 4, 5년에 한 번씩 오시는 그런 케이스고요. 살을 좀 덜어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거의 없고 대부분 살이 수축을 조금씩 하거든요. 그래서 좀 줄이거나, 물론 이제 여기에 피동을 세우는 재료가 들어가야겠죠. 이때는 꼭 자가늑경구를 쓸 필요 없거든요. 많은 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콧대 보형물, 인조뼈를 쓰거나 간단히 귀염구를 쓰거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한다는 것. 다른 여러 가지 세세한 또 다른 코들도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